가랑비처럼 책으로 삶을 촉촉하게 하는 책몽우입니다. 책몽우가 오늘 소개할 책은 제인 로버츠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원제는 세스 스피크스, 번역은 메건 김, 출판사는 터닝페이지. 2025년 1월 22일에 출간된 따끈한 신간이에요. 이 책은 1960에서 7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뉴에이지 사상의 중심에 있던 세스 시리즈의 핵심 텍스트입니다. 국내에선 세스 매트리얼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된 책이고, 한때 육체가 없지만 나는 이 책을 쓴다로 알려졌던 그 오래된 영혼의 목소리를 지금의 언어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최신판이죠. 이 책의 매력은 단순합니다. 의식은 육체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해 삶과 죽음, 자아, 시간, 현실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듭니다. 세스는 말합니다. 모든 삶은 동시에 일어나며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형이라고. 목차를 펼치면 모든 삶은 동시에 일어난다. 죽음 이후의 세 가지 선택. 생각은 어떻게 물질을 만드는가 같은 장이 눈에 띄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위로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재조직하라는 요청이죠. 국내 추천진도 화려합니다. 서울대 의대 정연채 명예교수는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죽음과 존재의 진실을 발견하는 기쁨이라고 했고, 서울대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는 영혼의 관점에서 죽음, 탄생, 정체성의 드라마를 치밀하게 엮어냈다고 평했습니다. 이 두 문장만으로도 책이 다루는 범위와 깊이를 짐작할 수 있죠. 해외에서는 이미 수십 년간 읽히며 뉴에이지와 자기 탐구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진짜 의미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요즘 독서 시장을 보면 죽음 교육, 애도, 웰빙, 명상, 의식 연구 같은 주제가 계속 주목받고 있죠. 애도 이후의 삶, 정체성의 경계, 뇌과학과 의식 같은 화두가 커지면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의식은 어디까지인가? 관계를 잃고, 나를 잃고, 삶의 속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끝이 정말 끝일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질문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라지는 건 형태일 뿐, 남는 건 의식의 궤적이다. 죽음을 변화로 본다면 오늘의 생각과 선택은 더 큰 책임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령 사냥꾼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유령이라는 말 자체는 수긍할 수 없지만 나를 유령 작가로 소개할 수는 있을 것 같군요. 여러분은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단어가 육체 없는 인격체를 의미한다면 저에게 어울리는 표현이라는데 동의해야 할 듯합니다. 나는 나를 대신해 말하는 루버트의 도움으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루버트는 이번 생애에서 제인이라 불리고 있고 그녀의 입을 통해 전하는 말을 남편 로비 받아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녀를 루버트로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나는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름을 가진 루버트를 알아왔습니다. 루버트는 남자이기도 여자이기도 했죠. 그 모든 삶을 살아온 존재이기에 총체적으로 루버트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요. 내 이름은 세스입니다.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이란 그저 명칭이나 상징에 불과하지만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힌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육체적 모습에 의존한다고 믿는다면
존재의 소멸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육체도 영구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라도 나이가 들면 젊음을 잃고 노쇠해져 죽음을 맞습니다. 만일 청춘, 아름다움, 지성, 업적 따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런 것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쓰러지게 마련이니 당신은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처럼 비육체적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육체 없이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육체 없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형상을 창조합니다. 모든 퍼스널리티는 비육체적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내는 일에 너무 몰두한 탓에 자신이 현재의 평범한 모습 이상으로 위대한 힘을 갖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숱한 삶을 살아왔으며 내면에 그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기억을 표면으로 떠올리지 못하지만 말이에요. 나는 이 책이 여러분의 직관적인 자아를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퍼스널리티와 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스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묻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자세로 이 책을 읽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육체의 형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퍼스널리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나는 여러분이 잊고 있는 몇 가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를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병 속에 갇힌 나비처럼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된 현실을 알고 싶다면 육체 감각이 전해주는 정보를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감각이란 사랑스러운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갖가지 환상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니 말이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감각에 속지 않고 좀 더 현명하고 창조적이며 유식해지기도 합니다. 깨어있을 때보다는 꿈을 꿀 때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 책의 끄트머리에 가서는 모든 것이 명확한 사실임을 깨닫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기억 창고에 얼마나 많은 퍼스널리티가 저장되어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그 방대한 과거 퍼스널리티의 창고에서 이 지필 작업에 어울리는 특성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나와 같이 육체나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존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상하게 보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직 자신의 참된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고 제한된 개념들의 최면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물질 형태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요. 다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맛보면 신과 운명, 사회를 탓합니다. 인류는 죄책감과 실수의 책임을 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도 실패도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창조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을 불행하게 만든 책임을 악마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짧게나마 본문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 물음 앞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 이 책은 아주 다르게 대답합니다. 세스는 말하죠. 당신은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다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현실이라 믿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떠올리는 기억, 사랑했던 사람들. 그 모든 건 에너지로 남아 형태를 바꾸며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처음엔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묘하게 마음 한쪽이 따뜻해집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정말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책은 어떤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해 볼 용기를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이 세계가 진짜 어떤 곳인지 스스로 묻도록 만들죠.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의 경계를 넘어서서 존재라는 단어를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덮고 나서 오랫동안 한 문장을 떠올렸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 그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세스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연처럼 스쳐가는 일상도 짧은 인연도 다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만약 지금 당신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면 그건 아마 이 책이 당신을 부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을 읽는 일은 어쩌면 사라지지 않는 나를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